네, 반갑습니다. 성충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손님이 아파트 매매 의뢰를 받아서요, 대구 남구 봉덕동에 나왔는데요. 예산은 4억 원 내외로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고요. 교통은 자차,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셨고, 그리고 남구, 봉덕동, 달서구, 볼리네 거리의 방면을 원하셔서 봉덕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덕동은 경명요고, 협성구를 중심으로 북동 쪽에 신축 아파트가 있고요. 남서쪽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이 내용이 봉덕동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었죠. 이것과 연관시키면 여기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는데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동선은 신축 위주로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에서 시계 방향으로 대덕 맨션을 지나서 다시 봉덕초등학교까지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 대구 화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화교들이 그래도 핵심적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도 대구 종로 한의원의 아들로 대만계 화교 출신이죠. 그리고 중3 때 서울로 전학을 갔으니까 담철곤 회장도 여기를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길을 건너가서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을 보면요. 499세대로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84제곱 기준으로 2020년 5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서 2023년 1월 4억 580만 원으로 28%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난달에 4억 7,500만 원으로 반등을 했어요. 가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4억 원 중후반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요. 입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거의 다 나갔어요. 앞서 가격 하락폭도 적었고 매물도 별로 없다. 그럼 실거주자 위주의 아파트이고 그래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 여기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건요. 앞에 대동로가 있고 뒤에 동적 막길 등이 있어서 이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가는 지금 공실이 많은 상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뭐 편의점 들어와 있고 횡단보도 끼고 베스킨라빈스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 입주했기 때문에 서서히 자리를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잡는 상권들이 있을 거고 아마 천천히 좀 차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지금 왜냐하면요 맞은편에 건물 쪽에는 지금 상가가 다 차 있거든요. 다음은 길 건너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입니다. 2025년 5월 입주 예정으로요. 345세대인데요. 지금 또 5위 타입이나 5호 타입의 경우는 20개 정도 미분양으로 나와 있지만은 뭐 이 정도는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원하는 84 타입은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골목안으로 들어와서 앞산 비스타 동원인데요. 2021년 3월 입주를 했고 431세대예요. 84 타입 기준으로 2021년 7월 이전에는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가격도 2021년 3월에 6억 4,910만 원에서 1년 넘게 거래가 없다가 2023년 2월에 4억 3천만 원으로 34% 하락을 했는데 입주 후 2년이 넘어서 양도세 부담이 적은 분들이 매도를 원하는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매수 의뢰인에 맞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격은 맞췄으니까 주변 아파트와 입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요. 앞산, 봉덕, 영무 예담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10월 입주했고 622세대예요. 84 타입 기준으로 2020년 12월 6억 7천만 원에서 2023년 1월 3억 9천만 원으로 42% 하락을 했는데 지금 또 금매가 한 4억 원에 하나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4억 원 중반의 호가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재밌는 특징은요. 대구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대구의 신축 아파트들 위주의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합산 봉덕 영무 예담은 전세가율이 70%로 나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신축에 대한 전세 수요가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입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교통인데
의뢰인이 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바로 옆에 신천 대로가 있어서 대구시로의 이동이 용이하고요. 앞산 순환도로로 달서구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외곽 순환도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파동 IC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죠. 그럼 여가 활동은 바로 옆에 신천이 있고 체육공원이 잘 돼 있어서요. 자녀들 놀이도 편하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은 공영공원이 있어요.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군도 경일여고, 협성고 있으니까 뭐 괜찮죠? 지하철이 없다는 게 단점인데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자차로 이동하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다음은 효성타운인데 1980년에 지어졌고요. 1162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인데 최고층이 15층이에요. 그럼 얼마나 넓은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졌겠어요. 저는 옛날 아파트를 좋아하는 게요.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1층에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아주 넓고요. 지금 효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동과 동 사이에 간격도 넓은 데다가 가운데 도로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가로수길까지 있는데 저는 이런 옛날 아파트들만의 그런 정서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30년도 넘었겠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일대 구축 아파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미리네 아파트는요, 1982년에 지어졌고 408세대인데 최고층이 10층이고요. 옆에 대덕맨션 1차는요, 1990년에 입주했고 528세대고 최고층 15층. 대덕맨션 2차는 1991년 입주했고 550세대 최고층 15층. 보성은 1984년 360세대 중에서 최고층 5층. 이 내용만으로는 재건축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파트들 입주 연도를 보면요. 노태우 정부 때 50만 호 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위치한 곳을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유명한 그 지역이 지산 범물이죠. 봉도동 일대 아파트는 더 노후화되었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번에 대구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내려왔죠.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내용으로 분당, 일산 등의 건폐율 용적률을 예외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구도 주요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죠. 지난번에 볼리네 거리 이야기하면서 월성 지역 개발을 하게 되면은 볼리네 거리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던 게 바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영상이 이게 막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주요 내용은 강의 때 이야기를 하죠. 4월에 부동산 강의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아파트는요. 앞산 태왕 아늑스예요. 2019년 10월 입주했고 493세대인데요. 여기가 주변에 비해서 저렴하더라고요. 2021년 5월에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서 2023년 3월에 3억 5천만 원으로 38% 하락을 했는데 태왕 아너스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세가 한 3억 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도 괜찮아 보이는데 현장에서만 좀 아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전세가율이 70%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이 지역민들에게 제가 괜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같겠지만은 첫 번째가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구축 아파트의 노후화를 생각한다면은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가격인데 옆에 수성구 중동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저렴하다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를 본다면 지하철이 없다는 것 외에는 교육, 문화, 체육,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매수 의뢰인 기준으로 합산 피스타 동원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